속보. 수요일 예능 절대 강자. 골대녀 시즌2 리그전 개막. 이 와중에 윤태진 속한 FC 아나콘다는 골대녀 최약체로 뽑혔다.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9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리키 마틴의 The Cup of Life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수요일 예능 절대 강자 골대녀 시즌2 리그전 개막이었습니다. 골대녀가 수요일 예능 최강자로 자리 잡으면서 시청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TV 시청률 나오기 힘든 때 전국 시청률 8.1, 수도권 시청률 9.3인가요? 아무튼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마 시즌 1까지 통틀어도 파일럿을 제외하면 거의 두 번째로 높은 시청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 뭐 역대급 경기가 또 펼쳐졌었고, 역대급 계속 이어질 겁니다. 어제는 뉴페이스도 대거 등장했는데, 원래 예능이나 뭐 드라마도 그렇지만 이 영상으로 보는 것들은 뉴페이스가 등장하면 약간 시청자들이 안 익숙한 분들이 나타나면 오히려 경계를 하게 되고 친해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다른 분야에서는 유명한 분이지만 스포츠는 그렇지가 않죠. 스포츠는 언제나 새로운 얼굴이 사랑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골대녀는 예능이기도 하지만 스포츠 감성이 듬뿍 묻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선수들이 와서 대활약을 하면 그게 또 이게 재밌거든요. 빌드업 할 필요가 없어요.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면 되니까. 자, 아무튼 이번 시즌2 리그전은 모든 팀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경기를 치르는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대장정이에요.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풀리그? 와, 이게 될까?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기대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와중에 베텐의 모드리춘, 윤태진 씨가 속한 FC 아나콘다는 골대녀의 최약체로 역시 꼽혔습니다. 선수들이 꼽은 최약체. 예상을 깨고 만회할 수 있을지 여러분 지켜보시고, 다음 주에는 FC 탑걸과 FC 아나콘다의 리벤지 매치가 진행되니까 어떻게 보면 라디오 센터로만 치면 간미연 대 윤태진? 이래야 되나?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매번 토크 시간이 모자란 날이죠. 베텐 월드컵 날입니다. 어떤 주제로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코너지기 이종범 작가와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텐 월드컵은 무료인 고릴라나 카카오TV로 보고 들으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의견 참여 기다리겠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 들어갑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설득력은 없지만 눈욕은 있다. 공신력은 없지만 사심은 있다. 재미로 하는 자강두천 월드컵. 베텐에 의한, 베텐을 위한 베텐 월드컵. 땡스타 라이브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입니다. 웹툰 작가이자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땡튜브 라이브, 클땡하우스를 넘어서 이제 땡스타 라이브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우리 작가님들이 저에 대해 굉장히 이 조사를 평소에 철저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감동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네. 슬슬 관심이 떨어진 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 얘기는 정말 지나가듯 살짝 쓴 거고, 제 모든 근황들은 딴 데 가 있는데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땡스타 라이브는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하면 물어봤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뭐 하면 뭐 하냐 보통 누가 들으러 올까? 뭐 이런 거 한번 물어봤죠. 그냥 그뿐입니다. 아무튼 했다 이거죠.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알겠습니다. 하게 될 수도 있고. 핵인싸라고 하신 분 있고, 결국 이제 틱땡까지 하겠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거는 감이 안 오더라고요.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꼭 감을 잡아야 되나요? 인싸로서? 내가 모르는 어떤 월드가 있다는 게 못 견디겠어요? 아니죠. 감을 못 잡겠으니까 안 하는 거죠. 저희 같은 아싸들은 그냥 그런 센스가 있나 보다. 그냥 뭐. 정확히 제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지금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거기서 또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내가 클통령인데. 무슨 말씀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되게 먼 나라 같은 느낌이에요. 이 땡토 같은. 내가 틱통령도 돼보겠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약간 다른 세계 같고 약간 다른 우주 같아요, 느낌이. 알겠습니다. 네. 인싸들은 못 말린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이제 인싸라고 하셔도 이제 딱히 데미지가 없는 거 보니까 저 적응했나 봅니다.
자, 0704님 12월 14일부터 털망고 작가님의 닥터 프로스트가 유료화된다고 하네요. 네. 유료화돼도 단행본은 구매하겠지만 그 전에 한번 정주행을 해야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한 분이네요. 공식관님 감사합니다. 이거 5일밖에 안 남았는데 네. 시즌 4까지 다 볼 수 있습니까? 뭐 느긋하게 보시죠. 뭐 굳이 5일 안에 그렇게 다 보시려고 하나 싶기도 하고 유료로 봐라. 느긋하게 보셔도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론 마음 먹고 보면은 5일이 뭡니까? 한 이틀이면 봅니다. 네. 자, 이정현님 베텐 월드컵 듣다 보면 털 작가님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베디 의견에 지지 말고 세게 밀고 나가요. 네, 이 의견에 대한 의견 어떠십니까? 뭐 저 동의합니다. 아 진짜 뭐, 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무논리 비논리 가지고 저를 해놓고서는 지금 동의하신다고요? 아니 지금 제가 약해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포커. 포커? 포커이자 무논리. 토론이라는 것은 원래 상대방을 꺾이게 한 것이지. 아 땅에 배려하는 게 토론이 아니에요. 토론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토론 없이 꺾으니까 문제죠. 제가 얘기를 한참 하고 나면 이제 당연하게 본인이 잘 들었고요. 원하는 거 올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토론입니까? 설득력 있게 얘기하시면 저도 그걸 당연히 수긍하죠. 이게 바로 포커죠. 네, 아무튼간에 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네. 자, 매주 이 시간은 베텐 청취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모집해서 베텐만의 랭킹을 정해보는 시간입니다. 원하는 주제를 베텐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정되면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주제는 뭔가요? 네, 이번 주 주제는요. 바로 최고의 중국 요리 월드컵입니다. 요리. 야, 또 요리죠, 요리. 중국집에 가면 맛있고 다양한 중국 음식 메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식사가 아니고 요리 쪽에서 최고의 메뉴를 한번 골라볼 텐데 오늘도 굉장히 입맛이 군침이 돌겠네요. 큰일 났습니다. 입에서 홍수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워터파크 개장입니다. 자, 그러면 후보 발표해 주십시오. 최고의 중국 요리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이제 A조 후보 1 팔보채, 후보 2 유산슬, 후보 3 깐쇼새우, 후보 4 깐풍기.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 양장피, 후보 6 탕수육, 후보 7 유린기, 후보 8 동파유. 벌써 괴롭습니다. 이 시간에. 이게 확실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중국 음식이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정말 기름지고 자극적인데 예전부터 저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이 세계를. 그래요? 예. 최고야, 최고. 어렸을 때는 사실 뭐 저희 때는 비싸니까 그죠. 짜장면을 먹거나 짬뽕을 먹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진짜 돈을 보태서 볶음밥을 먹거나 이런 선택이었지. 그렇죠. 사실 탕수육 시키는 것도 덜덜 떨었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식사 메뉴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보냈어야 했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리 메뉴를 보는 것 자체가 자기 힘으로 돈 번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뭐 이제 어른들이 사주시면 탕수육 정도가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그런 게 있어요. 어렸을 때 못 먹었던 것에 대한 어떤 그 결핍. 그래서 나이 먹고 엄청 먹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뭐 싼 음식들은 아닌데 그렇죠. 비싸죠. 비싸죠. 특히 이제 혼자 먹으려고 그러면 부담이 많이 크고 맞습니다. 또 이건 일단 양도 많이 남으니까 아깝고 그렇죠. 그래서 꼭 이제 나눠서 같이 먹는 게 행복한 건데 그러니까 중국 요리야말로 여러 명이 가서 먹을 때 정말 행복감이 제곱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느꼈던 탕수육에 대한 엄청난 고가의 음식 같은 느낌에 비하면 요즘 어쨌든 마음을 먹으면 먹을 수는 있다는 거죠. 어른이니까요. 자, 근데 이제 예선에 포함된 이제 본선에 진출한 8요리. 저는 사실 팔보채랑 유산슬을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러세요? 뭐가 뭔지. 의외입니다. 네, 저 막 그냥 먹는 게 따로 있어요. 저는 팔보채랑 유산슬은 원래 잘 안 먹고. 뭐 그렇죠. 약간 마이너하긴 합니다. 저게. 네, 제가 좋아하는 건 이제 동파육이나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지금 한 5개 정도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럼 나머지 3개가 뭐가 되냐 싶어서 멈춘 거지. 동파육이 1위 아니에요. 사실 여기 없는 것 중에서 정말 맛있는 요리가 많잖아요. 저는 뭐 이제 중국 요리로 먹는 잡채, 그 잡탕, 고추 잡채. 그냥 잡채도 있고 고추 잡채도 있죠. 잡채밥 같은. 잡채밥에 들어간 잡채. 그것도 맛있지만 또 고추 잡채 꽃빵이랑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게 없네요. 그리고 마파두부도 사실 훌륭한 요리예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마파두부 밥이 따로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마파두부 이제 없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앞에 있는 중국 요리집에 수초면이라는 메뉴가 있었거든요. 뭔지 아세요 혹시? 알죠. 너무 좋아하는데 그 뒤로는 그거 하는 집을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거는 근데
그건 식사라고 봐야죠 일단. 근데 그 수초면을 약간 요리같이 나오는 집이 있었어요. 아하. 아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집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고. 네, 꼭 좀 개인 연락 주세요. 그리고 사실 중면에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너무 맞죠? 네. 명단 추리가 좀 쉽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데 여기 빠져 있는 게 난자완스라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저 정말 좋아합니다. 진짜 고가의 음식이죠. 이제 화교분들이 하시는 식당 중에서 난자한스 끝내주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렇죠. 아 맛있죠. 예, 약간 웍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곳이 있어요. 웍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무슨 그 함박 스테이크 같은 느낌 나는. 좀 전혀 다른 음식이죠. 또. 예. 그거랑 또 전가복 같은 건 이제 진짜 고가의 음식이고. 저 안 먹어봤는데. 불도장 이런 것도 엄청 고가의 음식인데.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해삼 주스라는 거 옆에 시가라고 써 있거든요. 누가 사주면 먹는 거. 예,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궁금합니다. 근데 그런 건 이제 메뉴 없고요. 네. 네. 아무튼 부의 상징 같은 것들은 일단 좀 뺐고요. 좋습니다. 자, 다행입니다. 이 8개 중에 우승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최고의 중국 요리 월드컵 A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1번은요. 팔보채입니다. 해삼, 새우, 오징어, 전복, 죽순, 청경채 등 8가지의 귀한 재료를 볶은 요리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8가지 진귀한 재료를 넣은 건데 당연히 맛있죠. 맛있는 녀석들에서 팔보채 45만 원어치를 먹는 걸 보고 느꼈습니다. 야, 팔보채라는 음식이 진짜 맛있는 음식인가 보구나. 의외로 집들이 음식으로 술안주로 만들어 먹기 쉬운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 반대 의견은요. 다양한 중화요리 전문점에서 시켜 먹어봤는데 해물의 질이나 관리에 따라서 맛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실망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이거는 맛있는 집과 그냥인 집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메뉴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먹어본 것 같긴 한데 분명히 드셔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딱 기억에 강하게 뇌리에 이렇게 딱 꽂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보죠. 약간 빨간 소스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볶음이니까 일단. 예, 해물볶음이고 네, 그죠. 전가복도 사실 해물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전가복이 좀 더 위티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느낌인가요? 사실 저나 그 대장님이나 팔보채 쪽에 대해서 아직 강렬한 임팩트가 현재 없는 걸로 느껴지네요. 자 다음은요. 후보 2번은요. 유산슬입니다. 돼지고기나 파, 죽순 등을 실처럼 가늘게 썰어 녹말로 걸쭉하게 만든 요리입니다. 예. 찬성 의견은요. 한 숟가락 푹 떠서 먹으면 맵지도 않고 죽순이나 고기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은 음식입니다. 유재석 씨가 놀면 뭐하니에서 유산슬 라면 만들어 먹는 걸 보고 쉽게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도전했던 요리죠. 저 같은 요리 못하는 사람도 만들어 먹었던 요리입니다. 반대 의견은요. 찐득하면서도 묽은 게 비주얼 때문에 선뜻 손이 안 가는 요리입니다.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겠죠. 예, 이게 특히나 좀 팔보채보다 훨씬 더 건더기보다는 좀 녹은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들기 때문에 이게 또 그 녹말 베이스이기 때문에 먹다 보면은 점점 물거지거든요. 처음에 약간 걸쭉했다가 뒤로 갈수록 묽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또 자극적인 걸 싫어한다. 그러면 굉장히 또 좋아하세요. 왜냐면 이게 그나마 이 요리 중국 요리 중에서는 아주 그냥 자극적인 쪽이 아니라 살짝 담백하면서도 그죠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죽순 흐물거리는 거 이런 거 싫어하는 분들은 그죠. 별로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덮밥용 아닌가? 사실은 저도 덮밥 쪽으로 좋아합니다. 숟가락으로 떠먹기가 좋은 건데 맞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제 젓가락으로 떠먹다 보니까 좀 보기에 좀 그렇기도 하고. 그죠. 예. 참고로 뭐 이런 거 언제나 아주 잘하는 집 가면 맛있지만 이제 그런 변수는 무시하고 얘기하자면 이것도 좀 호불호가 좀 갈리겠죠. 예. 자 다음 후보. 후보 3번은요. 깐쇼 새우입니다. 튀긴 새우에 중숙식 칠리 소스를 넣고 볶아낸 요리죠.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새우 요리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매운맛이 입맛도 살려주고 새우의 통통함이 씹히는 맛도 있습니다. 탕수육보다 고급지면서 시키기에도 가격 부담이 크게 없습니다. 맛도 자극적이라서 웬만하면 만족하는 음식입니다. 반대 얘기는요. 가끔 새우꼬리에 입천장을 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다가 찔려봤습니까? 저는 피까지 봤네요. 예. 요거는 사용자 과실이죠. 새우 요리 그런 식으로 지금 새우 요리 다 위험하죠. 사용자 과실이랄 수 있고 특히 그 이빨과 잇몸 사이에 새우꼬리 찔려본 입장에서 철저히 반성하고 먹어야 됩니다. 아주 맛있기 때문에. 예. 아무튼 깐소새우는 작은 새우로 만든 경우도 있고 크게 만든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크게 만든 거는 개수가 좀 모자라는 느낌을 항상 그렇죠. 항상 아쉽죠. 예, 한 3접시 시켜야 좀 맞습니다. 푸짐하게 먹을 텐데 한 접시를 시키면은 작은 새우 위주로 만든 건 여러 번 집어보니까 사실 모르거든요. 그죠. 근데 큰 새우 이렇게 되면 인원수 안 맞고 그러면 좀 별로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배가 새우는 썰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죠. 분배 정의가 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단일 전투력
예. 전투력으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막강한 메뉴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인정합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튀겼고 새우인데. 큰 새우 만족도는 당연히 높죠. 뭐 씹는 만큼 훌륭하죠. 그리고 이제 작은 새우로 나왔어도 여러 번 집어 먹을 수 있는 그 장점. 그런 점도 있죠. 약간 칵테일 쉐보다 조금 더 큰 새우 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중새우. 중새우로 해서 맛있죠. 자, 뭐 맛있죠. 다음 후보. 후보 4번은요. 깐풍기입니다. 닭고기를 튀겨서 매콤한 소스에 졸여 만든 요리지요. 탕수육만큼이나 대중적인 요리 중 하나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깐풍기에 맥주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죠.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중식당에 가서 주문해도 부담이 적으면서 탕수육보다는 뭔가 중국 요리를 먹었다는 느낌을 줍니다. 반대 의견은요. 어렸을 때 중국집 고급 요리하면 심심치 않게 들어본 요리지만 정작 탕수육의 대중성에 밀려서 자주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학창시절 급식표에도 깐풍기 세 글자에는 갸웃거렸던 기억이 나네요. 우승 후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요? 당연하죠. 싱겁네요. 그러게요. 왜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철회해야 되나? 보자마자 약간 A조 4개 중에서 일단 위로 올라갈 메뉴는 약간 공감대가 있다는 느낌 받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메이저와 마이너가 좀 겹쳐 있습니다. 뭐 다 유명하지만 마이너가 어디 있죠 여기? 물론 다 메이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지도는 다 메이저인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먹어본 체험의 횟수를 한번 발을 정자로 써보세요. 압도적으로 살가나지 않나요? 아니 팔보채는 엄청 많이 시켜 먹지 않나요? 팔보채하고 유산슬을 지금 헷갈려 하신 분이 누구시죠? 헷갈리긴 하는데 네. 둘 다 왜냐면 같이 시켜왔기 때문에. 근데 팔보채나 유산슬에 비해서 깐풍기가 압도적으로 훨씬 많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탕수육의 자리에 약간 요즘에 깐풍기가 어느 정도 비집고 엉덩이 밀고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뭐 당연히 탕수육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탕수육 먹을 그 느낌으로 깐풍기 충분히 먹게 된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깐풍기가 약간 저는 메이저 중에 메이저 느낌이죠. 깐풍기는 정말 훌륭한 음식이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깐풍기마다 그 중국집 레스토랑마다 미묘하게 다른 그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크게 썬 데 있고 약간 맞습니다. 녹지게 만든 데 있고 그렇죠. 바삭하게 만든 데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나초를 올려놓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요? 무슨 괴식입니까? 깐풍기에는 나초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나초 아닌가 그거? 난 나초로 알았는데. 약간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거는 아닌데? 중국이고요. 나초는 저기 열정의 나라 남미입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 와서 후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아니 근데 아름다운 이제 중국 음식이라는 퓨전을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퓨전화된 거기 때문에. 뭐 요즘 와서 그럴 수 있고. 나초 있었는데. 근데 그 뭐 이렇게 오징어 뭐 분말 녹두 이런 거를 또 튀겨가지고 만든 중국식 얇은 뭐 그런 게 있겠죠. 이게 있을 텐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나초가 아닌 것 같은데요. 나초 깐풍기 있어요. 나초 깐풍기가 있군요. 역시 그리고 먹을 이제 것을 한 세계는. 입에 딱 들어가는 반찬형 깐풍기로 썰어놓은 곳이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진짜 치킨처럼 네. 뭉탱이로 딱 들고 와서 여러 번 베어 먹어야 되는 깐풍기가 있고요. 그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중국 요리집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덮밥집에서 등장하면 메이저라고 봅니다. 예. 아무튼 채팅창에 형이 그냥 과자 뜯어 먹은 거 아니냐고. 예. 아무런 어떻겠습니까? 깐깐 올라가나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두 단순히 눈 보면 그냥 바로잖아요. 깐깐이죠. 깐깐이죠. 근데 1위가 누구냐? 저는 개인적으로 깐풍기 봅니다. 저도 깐풍기 봅니다. 너무 심심한데요? 저는 근데 사실 중국 음식의 장점은 네네. 이제 한 두어 명만 데려가도 한 여러 개의 요리를 시켜서 다 같이 나눠 먹으면서 푸짐함을 느끼고 그죠. 식고문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래가지고 재미삼아. 깐풍기와 깐수새우는 사실 깐부예요. 맞습니다. 같이 시켜야 깐부죠. 됩니다. 그럼 그냥 올리는 건 깐깐이지만 그냥 재미삼아서 같이 올릴 거 하나가 있다 치면 뭐가 좋을 것 같으세요? 팔보채 유산슬 중에서 3등 꼽으라 그러면? 팔보채가 더 비싸지 않나요? 당연히 중국 요리도 비싼 게 맛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본주의 논리. 예. 전 개인적으로 유산슬 좀 좋아하는데. 그래요? 유산슬이 좀 저는 이제 국물이 많이 떨어지고 그건 그래요. 애매해가지고 저는 팔보채 그 해물을 원래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팔보채 말고는 또 해물이 없네요. 해물잡탕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근데 뭐 A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밸런스 패치 실패입니다. 알겠습니다. 깐깐이 있기 때문에. 깐풍기 1위, 깐수새우 2위, 깐깐 4강 진출입니다.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광고 나간 동안 뭘 했느냐. 네. 억울해요. 뭐가 억울합니까? 중국 요리 어떻게 8강으로 합니까? 제 말입니다. 중국 요리는 최소 16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른 8개의 요리를 추릴 수 있을까? 추리고 있었어요. 중국집 메뉴판을 보면서. 네, 그러다 지금 배가 너무 고파졌어요. 어떡합니까? 일단 고추 잡채, 그렇죠. 오향장육, 그죠. 라조기, 라조기가 제 최애입니다. 그리고 누룽지탕. 누룽지 좋았죠. 예, 그다음에 난자원스, 일품 해삼, 동파육, 마파두부. 어향동구죠. 어향동구. 이 정도면 사실 뭐 이제 전가복이나 샥스핀 뭐 이런 너무 고가의 그건 아니더라도 네네네네. 이거는 시켜볼 만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갑자기 너무
다 먹고 싶어졌습니다.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예. 큰일 났네요. 화가 나시는 쪽입니다 주로. 배고팠었어요. 좀 슬퍼지거든요 그러면. 자 그러면 베텐 월드컵 이종범 작가와 함께하는 최고의 중국 요리 월드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조 대결입니다. 네, 후보 5번입니다. 양장피입니다. 각종 채소와 해산물에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겨자 소스를 섞어 먹는 중국 요리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술 한잔 한다면 역시 양장피. 코를 톡 쏘는 겨자향 때문에 소주를 무한으로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 요리의 향긋함은 확실히 술을 불러요. 맞아요. 그 독주. 예, 그리고 고량주라든가 그렇죠. 소주라든가 아니면 독한 술. 보드카라든가 이렇게 맞습니다. 예, 맑은 술과 함께 어울립니다. 그죠. 무한으로 들어가죠. 여름엔 특히 양장피가 땡기죠. 시원하죠. 그럼요. 후보 중 유일하게 느끼하지 않은 음식입니다. 채소가 많아서 죄책감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글쎄요. 반대 의견은요. 어릴 때 집안에 큰 경사가 있으면 조부모님이 큰 중국집에 가서 가족 모두를 데리고 가시곤 했는데 다른 건 얼핏 구경이라도 한 적이 있지만 양장피는 정말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에이, 드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웬만한 결혼식은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먹었는데 이게 그 양장피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겨자 폭탄 부분이 걸릴 경우에는 코가 너무 심하게 뚫리죠. 아플 정도입니다. 요게 약간 몇몇 분께 PTSD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잘 모르고 한껏 부었다가 그 겨자 소스를 양껏 부었다가 먹고선 이제 폭탄 맞는 경우가 있죠. 예. 아무튼 뭐 그 톡 쏘는 것도 저는 좋아하는 편이라서. 근데 그 경험치가 적으면 약간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전 부분은 실수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양장피는 사실 거의 탕수육 다음 가는 흔한 메뉴 아닌가. 그런가요? 중국집에서 양장피는 왜 어지간하면 겨자 소스가 강하기 때문에 너무 약간 초심을 잃으신 게 아닙니까? 뭐요? 돈을 벌고 어른으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약간 아니요, 가격 차이 별로 안 나요. 제가 메뉴판 지금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물론 이제 흔하죠. 물론 이게 그 파티 요리로 잔치집 이런 데 많이 있긴 하지만 탕수육 다음으로 많다고 하기에는 뭐 깐풍기도 있고. 아니요, 많이 시켜. 왜냐면 보통은 요리들을 여러 개를 같이 시키는 게 중국 음식의 장점이잖아요. 그죠. 안 겹치는 게 시키려면 탕수육의 어떤 그 느끼한 느낌을 양장피 같이 시원하게 해주면 죄책감이 덜어지거든요. 그죠. 많이 먹는 요리이긴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주변 친구들과 가면 시킬 거 다 시켰는데 아직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 다음에 손이 가는 게 양장피이긴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후보 6번은요. 탕수육입니다. 가장 대중적인 중국 요리 중 하나로 부먹이냐 찍먹이냐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어우탕. 어차피 우승은 탕수육 아닙니까? 중국집 맛의 척도는 짜장, 짬뽕, 탕수육 맛에 있습니다. 네. 짜증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땐 룰면, 복잡할 땐 볶음밥, 탕수육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중국집에 가장 많이 시킨 요리 아닙니까? 남녀노소 어른나이 할 것 없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반대 의견. 솔직히 이제 탕수육은 반찬 느낌이지 중국 요리 느낌은 안 나네요. 요거는 되게 궁색한 반대 의견이네요. 굳이 반대 의견으로 삼을 게 없었나 봅니다. 근데 급식으로 좀 많이 나오긴 하죠. 예, 군대에서도 가끔 나오고. 네네네. 근데 모든 음식은 그 어떤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그죠? 치킨도 뭐 이렇게 급식에도 나올 수 있지만 또 요리로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반대 의견 약간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 부먹입니까 찍먹입니까 이종범 작가는? 전 사실 안 가리다 보니까 이거를 누가 부어버려요. 그러면 딱히 뭐 유혹 안 하고 먹고 누가 찍어 먹으면 굳이 안 붓습니다. 맞춰가는 편입니다. 근본은 뭐죠? 근본이요? 예. 보통 그 비싼 요리집 가면 부어져서 나오는 걸 많이 보긴 했어요. 그렇죠. 네. 비싼 요리집에서 따로 주는 경우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 눅눅해질까봐 좀 따로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동네 배달시킬 때는. 근데 이제 요리집에서 직접 해줄 때는 부어져 있는 게 원래 형태다라고 그렇죠. 하시는 경우를 내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부어서 나온다기보다 부어서 볶아서 나오죠. 복먹이죠. 그죠. 예. 복먹이죠. 그걸 이제 완제품으로 나오지 알아서 찍어 드세요 이런 식으로 소스처럼 따로 주는 경우는 이제 흔치 않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집에서 만만하게 배달시켜 먹을 때, 네네네. 다 같이 뭐 작업하다가 먹을 때 네네. 대짜로 시켰는데, 그죠. 이제 먹는 타이밍을 좀 놓칠 수도 있고 배달되다가 조금 눅눅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또 오래 유지할 때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마 부먹보다는 찍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겨난 것 같지만. 그렇죠. 예. 뭐 사실 뭐 이건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이 그 소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뭐 근본이 뭔지 잘 몰라도 요리집 가면 많이 이렇게 볶아서 나오더라고요. 저도 뭐 사실 논쟁 회피파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 맛있는데 굳이. 예. 그죠. 부먹 찍먹보다는 뭐
그죠. 완먹이죠. 예, 뭐 먹는 거죠. 그럼요. 근데 개인적으로 뭐 당연히 우승 후보가 아닌가. 이건 너무 명백한 우승 후보를 이렇게 떡하니 넣으시면 어떡합니까? 맛집 가면 말이죠. 탕수육에 같이 나오는 그 깜장 버섯 있죠. 목이버섯이요? 예, 목이버섯이랑 양파도 그렇게 맛있어요. 아, 그럼요. 거기 들어간 거 다 맛있죠. 일부러 식감을 자극하려고 그것부터 먹기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야, 고수의 풍모군요. 예, 쓱 주변을 치다가 가운데 한번 해가지고 주변을 치는 건 뭡니까? 예, 성동격서. 그렇군요. 가지고 목이버섯이랑 양파 먹다가 딱 굉장히 흥겨운 토크가 되네요. 그 소스가 진짜 맛있어야 네. 그런 맛이 나고요. 저 이렇게 그 탕수육하고 옆에 짜사에 같이 먹는 게 되게 좋아합니다. 예, 다음은요. 후보 7번은요. 유린기입니다. 튀긴 닭고기를 적당히 잘라서 새콤달콤한 소스와 함께 먹는 요리죠. 적당히 촉촉하고 아삭한 채소와 함께 먹는 요리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튀긴 음식들이 맛있긴 하지만 좀 물리죠. 근데 유린기는 새콤한 소스가 잡아줘서 무한대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중국 음식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상큼한 소스, 아삭한 채소, 튀긴 닭고기에 삼위일체, 이제 유린기만 먹습니다. 떠오르는 샛별 아닌가요? 처음 먹어봤을 때의 충격이란 이젠 유린기만 먹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고기보다 양상추가 주인공의 느낌이 좀 크죠. 어디서든 고기보다 채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채소 천에 레몬 소스 맛있죠. 조금 새콤한 간장 레몬 느낌 나는 거. 그래서 좀 시원하게 먹는 거죠 소스가. 그죠. 오늘 요 멤버 중에서는 이제 양장피와 유린기가 그나마 냉한 쪽에. 그렇죠. 그 닭이 또 약간 냉 계열이잖아요. 기가 이제 닭이죠. 그죠. 네, 깐풍기, 유린기, 그렇죠. 그리고 여기 라조기. 없지만 라조기. 그죠. 저 라조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라조기가 무조건 저는 원픽이기 때문에 어디 가나 그 시켜보거든요. 소스만 좋아하는 분들은 그걸 육으로만 바꿔도 돼요. 깐풍육 파는 데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라조 육 파는 데도 있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라조기는 라조 육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전 라조 육은 라조 기만 먹는데. 그래요? 육보다는. 전 라조 육 강력 추천드리고요. 좋습니다. 다음 후보. 후보 8번은요. 동파육입니다. 통삼겹살에 간장이나 향신료를 넣어 조린 음식이죠. 보들보들한 살코기와 착 감기는 양념이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아, 동파육이 있구나. 있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가격만 안 비싸면 실컷 먹고 싶습니다. 입에서 녹는 감칠맛 나는 고기의 향연이 잊혀지지 않아요. 예. 나머지 중국 요리가 한국화된 면이 없잖아 있다면 동파육은 그나마 본토 느낌이 물씬 나는 요리입니다. 홍콩 살던 어린 시절 현지 음식이 입에 안 맞았어도 돼지고기와 청경채의 조합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반대 의견은요. 판매하는 집이 많지 않아서 접하기가 힘들고 비계가 많은 부분을 먹으면 느끼합니다. 일단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삼겹살 간장조림 아닙니까? 굳이 저 비싼 걸 돈 주고 먹고 와야 됩니까? 강력한데 이것도 의외로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네. 조금 느끼함이 있기 때문에 동파육은 일단 개수가 적어서 맞아요. 경쟁률이 좀 치열하고 그렇습니다. 저처럼 많이 먹는 사람은 좀 넉넉하게 시키길 원하는 그렇죠. 긴장감을 주는 음식이거든요. 깐쇼새우 때 같이 이렇게 약간 예. 그 단위 개수가 좀 적고 예. 혼자서 먹으면 좀 약간 많은데 근데 여럿이 가면 또 두 접시나 세 접시 시키면 항상 좀 남는 느낌이 그렇죠. 있어서 근데 동파육이 나오면 다른 거 남는 거보다도 더 타격이 있거든요. 그럼요. 이걸 남겨? 근데 그러니까요. 더 먹기엔 좀 느끼한 느낌이 확실히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동파육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급이 되는 뷔페 그런데 가면 사실은 훌륭하죠. 왜냐면 거기서는 그렇게 막 계속 먹어도 되니까. 네. 근데 요리로 가게 되면은 동파육을 되게 잘해서 맛있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중국 요리집이 근처에 많진 않아요. 그렇죠. 정해진 곳이 있죠, 근데. 네. 멘보샤 잘하는 집도 있죠. 멘보샤도 오늘 빠졌는데. 네, 그러게요. 멘보샤 생각나서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멘보샤랑 동파육이 둘 다 확실히 생각보다 간절히 먹고 싶었던 거에 비해서 많이 안 맥힙니다. 네, 먹으면 좀 물리고요. 예. 특히 멘보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흔하게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메뉴로 막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 먹어보면 제가 처음 멘보샤 먹었을 때 그 충격이 약간 다시 안 돼요. 약간 좀 느끼하고 이게 확실히 좀 맛있는 집과 아닌 집의 차이가 크구나. 난 비싼 데서 먹는다. 아니죠. 이제 어떤 잔치집에 가가지고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좀 흔해진 다음 먹어봤더니 좀 느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혹시 인싸다 보니까 난 잘하는 집만 가서 먹는다. 아니 제가 아니 인싸라서 누구 집 결혼식 가고 그럽니까? 깐풍기, 유린기, 이종범은 성조기. 그건 뭐냐 갑자기 뭡니까 그건?
자, 이렇게 동파육까지 소개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동파육도 향신료 때문에 조금 호불호 갈려요. 맞습니다. 중국 음식은 의외로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 삼겹살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향, 그 특유의 향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4강 후보를 꼽아볼까요? 양장피, 탕수육, 유린기, 동파육. 뭐 2등 뽑으면 되지 않을까요? 1등은 뭐예요? 뭐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탕수육을 빼고 나가면 약간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탕수육 그냥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대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아닙니까? 고작 8개끼리 붙여놨는데도 탕수육이 올라가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의 상식관을 벗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저는 탕수육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호불호가 아무리 그 탕수육이 국민 요리이긴 한데 네. 편차가 이제 진짜 심해졌어요. 야, 여기서 탕수육을 떨어뜨릴 만한 용기가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한번. 탕수육은 근데 진짜 네. 그냥 좀 반찬화가 확실히 돼가지고 정말요? 예, 반찬형 탕수육 파는 집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다른 요리들에 비해서 확실히 저렴하죠. 네. 소자, 중자, 대자를 이제 구별해서 파는 또 몇 안 되는 음식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탕수육이 약간 진짜 갑자기 어느 집에 갔을 때 그래 이게 탕수육이었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흔해졌다. 예, 기복이 심하다. 그렇군요. 시대상에 분량 뽑는 중이라고 하신 분인데 잘 들었고요. 아니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이게 흔해서 모를 뿐이지 마치 이런 거죠. 소꿉친구기 때문에 너의 매력을 몰랐지만 알고 보니 이렇게 멋진 애였구나. 이런 것처럼 맛집 가서 먹어보면 그건 같은 사람이잖아요. 진짜 맛있다. 그건 같은 사람인데 같은 메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종훈 작가는 비싼 집만 다니는 거예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처럼 아무 때나 탕수육을 먹으면 탕수육은 좀 흔하다. 그래가지고 아무 때나 탕수육을 먹나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네. 깐풍기를 의외로 많이 시켜요. 왜냐면 깐풍기는 생각보다 일정해요. 네. 예. 그죠. 깐풍기는 약간 평탄화가 돼 있어요. 양장피도 마찬가지죠. 그건 맞습니다. 의외로 일정하기 때문에 예, 어디서 시키나 좀 어느 정도 만족감을 주는데 탕수육은 속았다. 왜냐면 이번엔 좀 아니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음식이라 이제는 어쨌든 국민 중국 요리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분량을 뽑을 거면 다른 메뉴에서 하시죠. 당연히 올라갈 거 가지고 이렇게 꼬투리 잡지 마시고 탕수육 이렇게 여기저기 급이 다르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짜장, 짬뽕, 탕수육, 볶음밥 이 네 가지는 당연히 급이 다를 수밖에 없죠. 왜? 언제나 먹고 모든 곳이 하니까. 모든 곳이 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소울푸드 가까운 거죠. 항상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탕수육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나 약간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올려놓고 얘기하시죠. 그래요. 아무튼 뭐 저는 탕수육이 여기서 빠지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짜장, 짬뽕, 볶음밥처럼 네. 약간 기본 메뉴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배성재 DJ님께는 18,000원짜리 탕수육도 그냥 식사다. 그 정도 돈은 내가 늘 내고 먹는다 매일. 아무 때나. 대단한데요. 다른 메뉴들도 같이 시킨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격은 지금 여기서 될 게 아니고 오히려 탕수육이 제일 저렴하죠. 대단한 플렉스네요. 예.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짜장 같은 느낌의 어떤 식사. 짜장도 아무 때나 먹는 건 아니죠. 짜장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하지만 탕수육은 요리지 않습니까? 저는 양장피. 양장피는 제가 유린기하고 많이 고민했거든요. 유린기도 제가 워낙 좋아하는 닭이기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양장피가 굉장히 독보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요런 계열의 맛. 시원하면서 톡 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시원한 느낌. 튀기지 않은 것들. 요런 거는 양장피가 이제 유일하니까 저는 양장피는 받을 수 있어요. 채팅창에 형이 그냥 너무 많이 먹어서 탕수육에 질린 거다라고 하시면 있는데. 아니, 저분 질리잖아요, 여러분. 저분이 뭐에 질리겠습니까? 양장피는 제가 찬성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이거를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탕수육을 시켰어요. 근데 그 하얀색 그 스티로폼 그리고 이제 랩 위에 일부러 왜 아니 왜 랩 위에 와가지고 약간 그 보슬보슬한 그 느낌인데 이게 찐 건지 바삭한 건지 모를 그 애매한 느낌. 아니, 자꾸 여기서 이상한 이걸 간장을 찍어 먹어야 되나 아니면 밥에 비벼 먹어야 되나. 상황 설정을 왜 하세요? 탕수육 1위로 올리겠습니다. 양장피 2위 4강 진출입니다. 오늘은 좀 아쉽네요. 이번에 중국 요리는 2주로 해서 16강으로 했어야 된다. 제 말이요. 예. 아니 개인적으로 32강 해도 돼요. 중국 요리는 많습니다. 어렵네요. 간신히 분량 뽑았네.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깐풍기 대 양장피, 깐소새우 대 탕수육의 대결이 형성됐습니다. 네. 깐풍기 대 양장피.
4강 먼저 해볼까요? 네, 깐풍기입니다. 분량 뽑을까요 이제부터? 아 근데 솔직히 물어볼게요. 양장피가 맛있긴 하지만 별미. 하지만 깐풍기는 언제나 이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좀 깐풍기가 일단 그렇죠. 올라간다 보는데. 지금 너무 결론부터 얘기하니까 동공이- 꼭 수능 푸는 것 같아요. 정답! 정답! 나는 수능 3개밖에 안 틀렸기 때문에 난 빨리빨리 정답을 찍고 오늘 방송 끝낼 거예요. 정답!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깐풍기입니다. 아니, 말해놓으니까 지금 약간 동공이 흔들리셔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분량을 뽑아보도록 하죠. 근데 깐풍기 맛있는 집은 내가 많이 보는데 양장피가 유독 맛있는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어떻게 맛집 잘 알로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양장피 유명한 집 저 잘 모르거든요. 혹시 있나요? 양장피는 그냥 항상 평준화돼 있다고 보는데. 그죠. 약간 겨자 비슷비슷하지 소스가 않습니까?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근데 깐풍기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런가요? 예. 깐풍기 내가 맛집- 가는 곳은 아니요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무슨 메뉴를 얘기해도 이제 대장님의 단골 멘트는 또 기가 막히게 하는 집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중국 그래도 한 요리는- 번도 안 알려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니 한 번도 중국 안 요리는 알려주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국 요리는 물론 잘하는 데도 있고 뭐 이런 식이 있지만 네네네. 중국 요리는 결국 이제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예. 전통 한식 다음에 또 제일 많이 팔리는 음식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맞습니다. 예. 근데 깐풍기는 뭐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하는 집과 못하는 집 사이에 깐풍 소스 차이가 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기잖아요. 긴 닭 아닙니까 닭. 닭에는 제가 보기엔 약간 귀천이 없어요. 근데 양장피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편차는 없거든요. 둘 다 사실은 맛집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 메뉴긴 합니다. 야 진짜 이건 4강에 올라간 것들이 네네. 사실 버릴 게 없이 4개를 그냥 같이 시키면 되거든요. 각자가 다 챔피언. 끝이에요. 4개 딱 시키면 완벽합니다. 저 4개 시키려면 몇 명 정도 같이 가야 됩니까? 5명 정도? 솔직히 이제 진짜로. 5명 정도? 정말로. 4명? 아니 그 대장님 같은 정도의 식성이면은 저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네? 네. 무슨 얘기죠? 지금 지금 그 모든 궤적과 누적이 쌓여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니에요. 진짜 한 4-5명 정도가 먹기 딱 좋은 양이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4강 모든 세트를. 자, 깐풍기 대 양장피. 저는 깐풍기입니다. 깐풍기 결승 진출입니다. 그러면 이제 깐소새우 대 탕수육인데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탕수육을 올릴까요? 그게 뭐예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까? 예. 어쩔 수 없군요. 탕수육 결승 진출입니다. 깐소새우는 이제 마요새우라는 또 친구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호불호가 갈리죠. 맞아요, 새우 맞아요. 새우 하나 시키고 근데 뭐 시킬까 그러면 이제 마요파가 있고 깐소파가 있습니다. 그 레몬 새우도 있고요. 약간 요즘 약간 여러 가지 변주가 있습니다. 네. 그 기술 변형이 있는데 지금 어떤 분께서 저 4개를 시키면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식사는 별도인 분이다. 대장님이. 저요? 그렇죠. 네. 저는 보통 이렇게 시킨 다음에 그렇습니까? 밥을 이제 보통은 뭐 마파두부밥이라든가 네네네. 왜냐면 마파두부 요리까지 시키면 좀 과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파두부밥 같은 걸로 먹습니다. 네, 식사는 별도. 식사는 따로 먹어야죠. 그렇군요. 짜장 짬뽕은 조금 이제 자극적이고 밥 위주로. 네, 제가 잠깐 속을 뻔했네요. 예. 자, 그럼 깐풍기 대 탕수육인데 여러분 네.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깐풍기 탕수육. 그렇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지 의견. 도저히 어렵네요. 이건 정말 너무 어려운데. 예. 그래도 굳이 하라면 저는 탕수육 가겠습니다. 저는 깐풍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제 탕수육의 시대는 깐풍기가 이미 대체하고 있어요. 우리의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근본은 바뀌지 않아요. 탕수육은 이제 사람들이 실망한 이 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번 봅시다. 예. 봅시다. 민심이 어떤지 여러분 봅시다. 민심으로 투표로 심판해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탕수육 정권 교체. 근본은 언제나 편안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넘버원 요리는 깐풍기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텐. 자, 오늘은 배텐 월드컵 최고의 중국 요리 월드컵을 했습니다. 깐풍기와 탕수육이 결승에 진출을 해 있는 상태고요. 자, 저는 이제 깐풍기 쪽 손을 들었고, 네. 예, 이종원 작가는 그냥 어떻게 보면 탕수육 수구 세력이죠. 아 진짜 와 너무하다 예, 정말. 저는 이제는 중국 요리 넘버원 타이틀을 깐풍기가 가져가야 된다. 만약에 우리나라는 제가 치킨의 이기면 나라 아닙니까? 제가 이기면 예. 우리 이 투표해주신 모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 수구 세력입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나와 있는데. 자, 결과를 발표해 주시죠. 최고의 중국 요리 월드컵 대망의 1위는요
깐풍기 160표에 탕수육 389표로 탕수육 우승입니다. 어우, 뭐 이건 너무 압도적이야. 일단 현 시점에서 승복 선언을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일부러 약간 그 MSG를 위해서 하신 거 알고 있고요. 아니요, 저는 깐풍기가 이제 언젠간 넘버원이 될 것이다. 승복선언 아니잖아요, 그거. 그래서 치킨의 대통합. 치킨 세력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서 치킨과 깐풍기, 그다음에 이제 그 뭐죠? 닭강정. 모든 것에 이제 단일화를 이뤄서 언젠가는 탕수육을 잡을 것이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2분의 1 이하로 반 이하밖에 안 됐지만 좋은 의견이네요. 패배 승복했으면 DJ 사퇴하라고 하시면 오늘 중국집 먹어야겠다. 가야겠네. 16강으로 나중에 한번 더 합시다. 좋습니다. 오늘 이종훈 작가와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의 로맨틱 겨울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